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명조 2.5 스토리 분석입니다. 이제 뭐 사실 2.5가 나오고 이제 곧 있으면 2.6이 나오는데 갑자기 왜 이제 뒤늦게 스토리 분석이냐? 이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걸 다시 2.5 스토리를 정주행하면서 좀 뭔가 이거는 웹소설, 그러니까 웹소설 지망생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스토리 분석을 따로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스토리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명조 2.5 스토리 분석 2.5 배너부터 한번 보고 가실까요? 자, 시들지 않는 불면의 노래라는 이제 요런 제목, 요런 이제 딱 그 버전이 제목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플로로,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다뤘던 친구죠. 저번에 한번 이제 악역 세탁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한번 영상으로 다룬 친구인데, 얘가 나온 스토리가 있어요. 이 캐릭터 서사가 있는데, 캐릭터 서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분석할 만한 요소, 이제 실제로 현업 작가다 아니면은 웹소설 지망생분들한테도 좀 도움될 만한 요소가 있어서 한번 스토리 분석을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뭐냐, 일단은 이 캐릭터의 플로로라는 캐릭터죠. 이 캐릭터의 서사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자, 이 캐릭터는 좀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좀 서사를 축약할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다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축약을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플로로라는 애가 있어요. 네, 마을에, 자, 어느 날 플로로라는 이제 아이의 소녀의 마을에 이제 운석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는, 자, 플로로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플로로라는 소녀가 있었고, 이 소녀는 약간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음악가, 재능 있는 음악가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마을에 이제 좀 더 큰 마을이죠. 여기에 왜냐면 되게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옆 마을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약간 약속을 해요. 우리 막 이제 공연 끝나고 돌아오면 우리 같이 또 행복하게 음악하고, 우리 플로로 언니 뭐 와서 했던 얘기 들려달라, 이제 옆마을에서 공연했던 얘기 들어달라 막 이러면서 되게 하하호호 하고 헤어져요. 하하호호 하고 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요. 왔는데 여기서 운석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운석 사고가 일어나요. 운석 사고가 일어나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이때 되게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끝은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쉿 하는 소리와 함께 끝났다. 이게 뭐냐면, 어느 날 뭔가 엄청난 전쟁이나 뭐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운석이 뻥 떨어져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플로로라는 캐릭터는 여기서 각성을 하게 돼서, 공명자라는 걸로 각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약간 여기서 살아남게 돼요. 각성을 하게 되면서 이 재앙에서 살아남고, 이제 우리로 치면 판타지로 좀 비유하면은 반수의 약간 불사의 괴물이 돼요. 약간 몸 절반 정도가 잔상이라는 걸로 대체가 되면서 불사의 괴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슬픔을,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은 슬픔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장송곡을 부르면서 돌아다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인공과 이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과거의 주인공이죠. 과거의 주인공과 만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이 과거의 주인공과의 만남으로
마을 사람 여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된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말을 과거의 주인공이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마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부터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간 진짜 뭐 수백 차례 실험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 실패하죠. 다 실패합니다. 이러면서 언젠가 이거를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얘는 과거의 주인공과의 재회를 기다려요. 왜냐면은 과거의 주인공과 만났을 때 이게 얘가 이렇게 말했거든. 언젠가 그러니까 당신의 곡이 완성된다면 반드시 내가 당신을 찾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주인공과 만남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실험을 반복하지만 주인공은 오지 않죠. 주인공이 오지 않아요. 주인공은 이게 사연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주인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백 년간의 기다림 끝에서 고갈되어 가고 있을 때 여기서 잔성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잔성회라는 조직, 그러니까 여기 악역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플로로한테 뭐냐면 마을 사람 중에 자신과 굉장히 친했던 소녀의 환상 같은 걸 보여줘요. 정확하게는 환상이 아니라 소녀가 되살아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나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백 년간의 수백 차례의 실험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마을 소녀가 되살아난 걸 본 거예요. 여기서 그녀는 희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과의 재회를 기다리지 않고 잔성회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잔성회와 서로 약간 이용하는 관계가 되면서 잔성회에 따라 이제 그런 계획에 따라 이제 약간 민간인 학살, 이제 군인이죠. 정확하게는 군인 학살이나 이런 온갖 죄들을 저지르면서 완전히 악역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서사 설명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분석이 들어가면은, 자, 이게 첫 번째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뭐였냐?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어야 돼요. 작가라면 한 번쯤 들어야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게 뭘까요? 자, 바로 왜 운석이었을까요? 자, 이것부터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왜 운석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운석에 순식간에 초토화돼서 죽어버렸어요. 왜 운석이었을까? 이거가 바로 복수를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이게 설정으로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바꿔봐요. 이거를 좀 더 바꿔서 여기서 어떤 미치광이 살인자가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쳐봐. 그러면은 부활보다는 복수에 무게가 가게 돼요. 그렇죠? 부활보다는 복수에 무게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사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어요. 이 서사 플로로 2.5 스토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복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대상으로 만들었어야 해요. 그 복수를 할 수 없는 대상이 뭐다? 재해죠. 우리는 지진에 그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가 잃었다고 해도 그 지진을 증오할 수 없어요. 너무 큰 존재잖아. 의식을 갖고 악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재해야, 재난이야. 우리는 명확한 인격체에게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분노란 감정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이 분노라는, 그러면은 재해가 일어나면 보통 우리는 어디에 분노를 향하게 돼요? 이걸 미리 대비하지 않았거나 경고하지 않았던 인격체.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이런 현상 같은 거나 이런 재난 같은 게 일어나면 이거를 따질 사람을 거기에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 인간이 가지는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재해나 이런 악의가 없는 대상한테는, 악의가 없는 인격체한테는 발휘가 안 돼요. 왜냐?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이런 거는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라는 인간의 감정이 여기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바로 플로로 스토리에서 이제 전하려는 메시지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복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이 아이가 커서 복수심을 품고 이 복수의 대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운석이었으면 안 되죠. 운석 말고 이 운석을 소환한 존재가 따로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마을 사람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운석이라는 걸로 만든 거예요. 요게 일단은 이 명조 스토리 작가들이 이제 만들어낸 첫 번째 장치였고요. 두 번째 장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치, 이 서사를 위한, 메시지를 위한 두 번째 장치가 있는데, 두 번째 장치는 바로 부모님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언급은 돼요. 존재한다고. 근데 단 한 번도 스토리 내에서 어머니의 대사, 그 다음에 대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 나오고, 어머니랑 이제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제 막 나중에 얘가 잔성에서 와서 얘가 이제 막 그 옛날 마을 사람 살렸다고 했잖아요. 당연하지만 어머니를 살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이게 마을 소녀를 살렸거든요. 마을 소녀, 그러니까 친했던 마을 소녀를 살렸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마을 소녀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머니를 살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없다고도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는 있다고도 나오고 분명 어머니에 대한 서사도 조금은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존재가 스토리상에 나타나진 않아요. 바로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작가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감정 중 하나가 부모에 대한 서사라던가 가족에 대한 서사는 사실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더 이상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너지는 동굴에서 무너져가는 동굴에서 이름 모를 소녀를 구한 것보다 이제 어머니를 구했어. 그다음에 이름 모를 소녀를 구했어. 그러면 우리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어머니를 구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돼요. 실제 당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름 모를 소녀를 구했어. 그러면은 이 캐릭터에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져요. 뭐냐면 익숙한 심파 요소, 그다음에 그런 구도와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서사가 나오는 순간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되살려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플로로의 목적성이 퇴색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만 살려도 된다는 걸로 가는 거야. 살려도 되는 거 아님? 으로 가는 거야. 결국 이렇게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맞는 이 작가의 명조 스토리팀의 의도는 어머니 하나만 살려서는 안 돼. 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내가 행복했던 그 마을,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뭘 바쳐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바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최종 목적은 그 마을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즉 가족에 대한 서사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웹소설에서 세상을 구하는 서사가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도시를 구한다고 치자. 그래, 세상은 너무 거창하다고 치면은 여기서 마을을 구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마을에 가족이 있어, 혹은 연인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몰입할 수 있고 관계성이 큰 대상이 있다고 쳐봐요. 그렇게 되면은 선택이 주어지죠. 무슨 선택이 주어져요? 마을을 구한다. 마을 사람 모두를 구한다. 혹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구한다. 자, 이 관계, 이 선택지가 주인공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후자가 쉽죠. 모두를 구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만 구하는 게 압도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내가 표현해주고 싶은 주인공은 그런 주인공이 아니야. 정의롭고 그런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정의롭고 약간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실제 이렇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이 선택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 위해 억지를 부리면 공감을 못 얻어요. 공감을 얻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어머니 구했어. 그냥 나가면 돼. 근데 여기서 굳이 더 구하겠다고 어머니랑 자기까지 같이 위험에 빠질 상황이라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느껴요? 답답하죠. 그래요.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답답하다고 느끼게 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한 장치가 뭐야?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라는 것 자체를 주인공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을의 구성인물들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그 구성인물들과 주인공이 떠드는 모습까지만 보여줘야 돼. 거기서 가족이 있다, 연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일반 사람, 그 평범한 마을 사람들의 관계보다 이 부모의 관계가 사실상 더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곤전히 느낄 수 없어요, 마을 사람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플로로의 서사에서 부모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2.5에서 전하려는 메시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5에서
2.5 명조 2.5 스토리에서 저는 되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그러니까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든 환영이든 아니면은 뭐든 다시 만나려고 해. 그리고 이게 되게 가짜야. 어떤 거냐면, 여러분 흔히 매트릭스 같은 것처럼 이게 실제 가상세계고 가상 존재라는 거 알아. 가상의 존재라는 걸 알아. 그리고 얘를 온전히 못 살리니까 이 플로로가 어떻게 하려냐면, 플로로는 몬스터의 몸에 약간 섞어요. 약간 인간의 영혼을 섞어서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죠. 그렇게 해서 되살려낸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정말 그걸 원할 거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되살려서 그런 거 원할 거냐. 하지만 이 캐릭터, 이 서사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적어도 플로로에게는 그거는 대체할 수 없는 이제 목표였다. 이제 정말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되살리는 거에 의미가 있건, 자기가 뭐 얼마나 선을 넘고 얼마나 그렇게 했던 건 더 이상 얘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절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행복을 찾자? 찾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시절 자기가 잃어버린, 제대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모든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삶이 묶여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일반적인 스토리는 어떤 식으로 보통 하냐면, 일반적인 스토리 서사 같은 경우에는 너 그거 옳지 않아. 너 지금 네가 추구하고 있는 거, 마을 사람들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거, 너 그거 환상에 불과하고 불가능한 목표고, 그 사람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너 그거 나쁜 짓이야 라고 알려주거든요. 굉장히 교조적인 자세로 알려줘요.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명조 2.5 스토리에서 되게 좋았던 건 그러지 않아요. 이건 옳지 않은데, 이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옳지 않은 거 알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내 삶에는 이것밖에 없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었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었어.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어. 다른 행복을 찾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찾지 못했어. 왜? 너가 오지 않았어. 왜 오지 않았냐?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했는데 수백 년 동안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너한테서 가능성을 봤어. 그 가능성을 보고 계속 기다렸어. 그런데 너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니는데 지쳤어. 즉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교조적인 자세로 말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굉장히 쓰레기처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너 그거 옳지 않아? 그 사람들 이렇게 괴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살리고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걸 누가 몰라. 모두 알고 있어요.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음에도 이 플로로의 삶에는 이것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없어지게 된 거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스토리적인 메시지라거나 이 스토리에서 전달해주고 싶은 감정 같은 거를 되게 잘 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위한 장치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저는 그래도 글을 써온 작가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왜 이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넣어둔 장치가 어색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부모를 넣지 않았다는 점이나 아니면은 뭐 운석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우리가 작가 지망생들이라면 한번 배워볼 만한 좀 요소가 아닌가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면서 이상 명조 2.5 스토리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